네, 오늘은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오늘 장중 10시 정도에 상한가를 가서 계속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오늘 마감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는 뭐 뉴스가 하나 나왔죠. BBB와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BBB는 우리들 휴브레인과 좀 관계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공동 개발 등을 참여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 어떻게 매출이 정말 일어날 것인지는 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정량적인 분석들, 이 회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도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뭐 전반적인 부분은 직접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의료기기 수입 및 도소매업,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업, 그리고 진단기기와 시약의 제조 판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필로시스 메디케어, 그리고 필로시스 파마가 있고요. 대주주는 필로시스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올 1분기에 분기보고서를 부문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유통사업이 매출이 15억이고 바이오가 11억, 그리고 임대사업이 7,9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직은 홈쇼핑 등을 판매를 하는 가방이나 이런 수입품의 유통사업이 사실은 이 회사의 매출액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존 회사명이 토필드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올해 필로시스 헬스케어로 변경을 했는데, 토필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휴맥스와 더불어 디지털 셋탑박스의 그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사업이 업황이 많이 기울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른 사업들을 하다가 필로시스 생명과학이 인수를 해서 바이오 쪽을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재밌는 부분이 계속 돈을 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 표가 뭐 작게 나타내려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 2016년 6월부터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보면 그 이후로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엄청난 양을 해왔고요. 그리고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또 주식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아직 전환할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봤던 이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계속 적자로 봅니다. 영업이익 단계에서도 적자입니다. 순이익 단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적자이고요. 이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 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떤 분기를 보면 매출액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 적자가 납니다. 특별손익까지 계산한 순이익 적자는 더 큰 때가 또 많았었고요. 그래서 같은 보조축이 아니고 같은 축에 나타났는데도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대비 엄청난 영업이익의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매출이 가끔 증가를 할 때가 있는데, 매출액 증가는 뭐 그 전년 동기 매출액 자체가 워낙 적다가 다시 올라오면 한 번씩 크게 튈 때가 있고요. 영업이익 증감률은 이것도 작년에 뭐 적자이거나 뭐 적자가 조금 더 완화되었다 이러면 좀 오르고, 이런 상황을 표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업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G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가 29%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한 2, 30%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판관 비율, 고정비용 판관 비율 자체가 85%, 100%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 빨간색인 영업이익률도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순이익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대비 600%, 뭐 700%, 500%가 넘는 적자가 날 때도 있고 300%.
팔면 파는 금액의 몇 배씩의 적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참 궁금합니다. ROE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95.9%. 이 ROE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과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곱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한 듀퐁 분석인데요. ROE가 앞에 보셨겠죠. 마이너스 95.9%. 근데 매출액 순이익률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부채 비율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한 30%에서 현재 200%.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15% 현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매출액이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좋은 회사들은 한 배, 두 배 이렇게 가는데 15% 정도의 가진 자산에 비해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4분기 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회전율이 상당히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자본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가총액 1375억,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1375억 정도. 이게 희석 주식 수를 포함을 한 것입니다. 3호 전환사채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것들을 전환 예상 가능 물량 주식 수, 이건 사업보고서에 나옵니다. 그것을 합쳐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1375억 정도고요. 자본은 현재 225억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PBR이 한 7배 정도 나옵니다. 회사의 전망이 어떤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로는 주가가 조금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 시가총액 나타낸 PFCR입니다. PBR이 7이 아니고 6이군요. 6 정도 나타나고 있고 PER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축인데 마이너스 40%, 40 이런 거는 사실 PER이 마이너스인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도 사실은 거의 시가총액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금이 계속 유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매출액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매출 채권 비율이 보시면 20%, 30%, 최근에는 4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그만큼 묶인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한 50%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 20%대 후반인데 현금이 상당히 많이 묶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쫙 이걸 분석하면서 보면 매출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를 못하고 대손 충당으로 싹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도 지금 현재로도 한 20%, 25% 정도가 장기 채화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거의 한 4분의 1은 팔지 못하고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이 재무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들은 크게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이 유형 자산 투자도 사실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무 현금이 한 번씩 치는 게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그리고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3호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의 주식이 가만히 있어도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0%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면서 5%, 3%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또 관계회사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에 돈이 간 거죠. 근데 이게 잘 회수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워낙 충당금이 많아졌었고 그리고 미수금 그리고 대여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는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고 현금 흐름을 이 표는 최근 4분기 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최근 4분기 합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주주들이나 삼자에게 뭐 1년에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사이를 계속 돈을 달라고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적자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이래야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아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이 주황색 선인데 흑자가 나는 경우가 없죠. 순이익은 더 많이 적자가 났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 현금이, 영업 현금 흐름이 뭐 안 들어오는 건 뭐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어디서 돈을 주주에게 아니면 삼자에게서 돈을 모아서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으로 현금을 벌지 못하고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고 채화 재고나 그리고 매출채권을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정성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업황의 전망, 회사의 전망은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로시스 헬스케어, 상한가를 갔던 필로시스 헬스케어의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